조세 소송이 가는 부분만큼은 세무사 하는 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받아 않을 거냐 그런 문제인데 그 이후에 사법시민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에 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납세자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금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과세권이 남용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납세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국세청의 의도겠죠. 그렇지만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무리하게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납세자가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받아 않을 거냐 그런 문제인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면은 당연히 구제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제 제도는 크게 과세 관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세 관청과 상관없이 조세심판원이나 또는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그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제도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20일 이내에 이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보내준다고 했죠. 그럼 그걸 받고서 납세자가 그걸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내용에 자기가 이의가 있거나 또는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납세 고지서가 세무서에 보내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한 관서에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또는 부당하다고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하는 제도고요. 만약에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지서를 내가 막상 받게 되면 그때는 임의로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국세청이 하는 심사 청구,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 청구를 두 개 하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채택이 되고 인용이 되면은 그대로 종결이 되겠죠. 만약에 그것도 인용이 안 됐다, 기각이 되거나 거부가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납세가 억울하니까 그 이후에 사법시민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세무사님께서도 이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처분받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신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음식점들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될 경우는 사업장을 서로 넘겨주고 넘겨받죠. 양수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사업장 양수도를 하는데 그 음식점에 관계된 모든 임대보증금과 그다음 직기 비품, 그다음 시설장치, 그다음에 각종 뭐 조리기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넘겨주면 그게 포괄 양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 양수도를 해서 세금을 안 긋고 양수자는 그거를 이제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그 대금 지급이 원래 계약보다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사를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이거는 포괄 양수도가 아니다. 모두 다 생겨서 끓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안 끄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납세자는 그 사업에 관계된 모든 거를 내가 다 인수했다. 심지어 종업원까지 다 인수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포괄 양수도가 맞다 해서 과세적분 심사 청구에 그런 내용들, 관련 서류, 계약서, 직원 임명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기 비품에 관한 명세 이런 거를 다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서 결국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사실 어떤 세무적인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을 세무사한테 좀 자문을 거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면 당연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가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기 전에 만약에 납세자가 적부심사 청구를 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금 부과 기간이 경과가 돼버리죠. 그러면 세금을 국가에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 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시한을 너무 급하게 두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에 임박한 경우에는 못 하도록 돼 있고요. 이 사람이 탈세를 했는데 자기가 탈세한 것은 억울하다 무조건 그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무서에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탈세가 이루어지겠는데 그러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압류를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압류를 못 합니다. 그 기한이 청구 기한이 끝날 때까지 압류가 이런 절차를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구 심사 청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세 관청에서는 이거 억울한 게 과세 규정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게 되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을 하거나 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그 상태에서 끝나고요. 해당 조사관서인 세무서나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세목과 그다음에 과세 기간과 산출 근거, 가산세는 얼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고지서를 납세자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불복. 네, 불복. 그러니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아니고 네. 불복 청구의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이 하는 심사 청구 네. 또는 심판원이 하는 심판 청구 네.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세무사가 위임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택이 안 되거나 또는 인정이 안 될 경우는 납세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은 뭐냐면 납세자가 세금에 내가 억울하니까 일반 개인 간에 말하는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이나 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종결이 돼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3심제인데요. 1심은 행정법원에, 2심은 고등법원에, 3심은 대법원에 할 수 있는데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심적으로나 또는 이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 행정소송은 세무사 영역이 아니고 변호사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하거나 네.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만 됩니다.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님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회계와 세무를 다 아셔야 되는데 그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불복 청구에 관한 내용 다 설명하고 관련 증명 이런 거 다시 제출하고 설명하다 못했습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이 행정소송을 세무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납세자들한테 큰 부담이 줄어들 거고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조세 소송에 가는 부분만큼은 세무사 하는 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평소에 어떤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세무조사하고 별로 관련이 없지만 사업자들은 거래에 관한 증빙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통상 우리가 기업 카드를 쓰시죠? 법인에서 법카라고 하죠. 근데 법카드 기업 카드예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이 신용카드 이런 전표를 모으는 거. 그다음에 거래처에 예를 들어 내가 뭐 택배를 보냈다. 카드가 되는 데도 있잖아요. 대부분 현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 송장을 줍니다. 이런 송장을 잘 갖추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무조사 대상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본적인 요건은 거래에 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많이 채용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근로계약 작성하고 급여 나가는 거 산정해서 나가는 이런 서류도 다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없이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현금 줬다 하면은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인정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 밥을 먹는 것처럼 거래 증빙은 매일 출근하거나 또 매일 그 내부 회의에서 관련 증빙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편찰해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 세금계산서와 별개로 거래명세서를 또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둘 간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세금 계산서는 법상으로 증빙도 되고 송장도 되고 그다음에 관련 청구 서류가 다 됩니다. 근데 거래 명세서는 거래했다는 품목에 관한 내용일 뿐이지 거래 명세표만 가지고 내가 거래했다고 주장하면 거래 명세표에 언제든지 위변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소속에 말하는 이건 법적 증빙은 사실 아닙니다. 이미 세금을 낸 상태에서 알고 보니 또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알바 직원을 청해서 네. 기본 시급으로 이제 주지 않습니까?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처에서 내가 물건을 매입했는데 세액인가세를 못 받은 케이스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경조서 뭐 결혼 축하라든지 또는 부의라든지 또는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무조건 공제가 안 되느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세금 개선서를 못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소득세나 법인세 쪽에서는 비용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 즉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 또는 지불카드 전표가 적격증빙인데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게 실제로 내가 지급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있으면 인정은 됩니다. 근데 다만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치를 받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가산세는 내야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마련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내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죠. 뭐 본인이 증빙을 안 갖추거나 또는 세율을 잘못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들어가면 오류가 다 잡히지만 예를 들어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이럴 경우는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부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덜 낸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수정 신고라 해가지고 내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와 반대로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그 관련 증명을 갖춰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라는 서식을 활용해서 관련 서류 붙이고 해서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환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 잘 알아두셨다가 부당한 세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